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필성, 서정욱 변호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검수완박이라고 하죠.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고 유죄를 입증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 기소청의 역할만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김필성 변호사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면 그동안 검찰이 기소수사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권한이 집중됐고 여기에서 권력 남용이 좀 있었다 이런 비판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기소수사 분리해야 된다. 이 큰 방향에선 대체적으로 동의를 해왔죠. 예, 그동안 사실 여야 상관없이 사실 현재 지금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고요. 그게 우리나라 이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거를 보통 이제 외국의 케이스들을 보면 주로 수사권은 경찰 쪽으로 주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소제기 권한을 검찰이 집중해서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이 둘을 분리하는 식으로 가겠다는 게 지금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좀 사실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다른 기관이 제도적으로 나눠 가져야 되는 것이 절대선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이 사실 수사권과 공소제기권 같은 경우가 이 두 가지 권한이 국가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 중에 하나거든요. 예. 뭐 아시겠지만 사람을 강제로 수사를 한다거나 강제로 잡아넣는다거나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사형 제도가 남아 있으니까 사람을 합법적으로까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가 한 기관에서 모두 독점하고 있는 형태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이거를 견제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 수사기소 분리 방식이고요. 네.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나라들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렇게 분리돼서 서로 이렇게 서로 견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조금씩 형태는 다르지만 검사인 경우에는 수사권이 제한되거나 실제로는 수사에 대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에 검찰이 아닌 일반 수사관, 그러니까 일반 직원의 90% 이상이 수사에 관여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 사실 이런 기관 그런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의 검찰 기관들이 수사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0개의 검찰청만 수사 기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적으로는 뭐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수사 관련 인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프랑스는 검사의 권한이 좀 강한데 예. 대신에 프랑스는 독특하게 수사판사라는 법원이 검찰을 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찰을 수사권이나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는 수사관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방식으로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방향이 잡힌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어쨌든 큰 틀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시작한 것이니까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거를 큰 틀은 종결 짓겠다는 지금 생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도 쭉 보면 뭐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일본 방식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서정욱 변호사님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방법과 이 시기가 문제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둘 다. 둘 다입니까? 둘 다. 예. 왜냐하면 이게 시기를 먼저 보면요. 지금 이게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이 있죠. 나머지는 이제 경찰이 수사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법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2년 한 1, 2년 됐죠. 예. 그것도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민주당이 만든 법이죠. 아니, 지금 제도가 이게 1, 2년도 안 되고 정착도 안 됐는데 또 떠들곤칩니까? 그러면 이게 본인이 그 만든 법 6대 범죄 수사권 준 거 이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지 그랬느냐? 아니 무슨 개혁을 1, 2년밖에 안 돼가 시행도 안 해보고 정착도 되기 전에
또 이게 떠드곤칩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1, 2년마다 계속 이게 떠드곤치 됩니까? 법이라는 게. 그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시기적으로 상당히 졸속이다. 이미 개혁이 돼가지고 시행된 지가 1, 2년인데 정착도 되기 전에 또 완전히 바꾼다. 이러면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도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개혁이든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죠. 이게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부패라든지 공직자, 이런 이게 중대 범죄에 대해서 이제 6대 범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 대다수 국민하고 뭐 관계 있나요? 대다수 국민들한테 이게 무슨 이익이 되길래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려고 합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민주당 의원들, 본인들에게 혹시 검찰에서 수사 들어올까 싶어서 본인들에게 방탄을 위해서 박탈하는 게 아닌가. 이 검수완박을 주도하고 있는 분이 피고인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황우나 울산 선거 공작의 피고인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또는 이게 최강욱은 이게 여러 가지로 피고인입니다. 조국 장관 때문에 피고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채널 A에서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도 피고인입니다. 이런 이게 피고인들이 자기 수사한다고 검찰청을 없애버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당사자들이. 따라서 대다수의 국민하고는 동떨어진 문제를 본인들의 어떤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입법으로 저는 이게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이래서 이게 내용이나 식이 다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네, 검수완박 방침에 대해서 검찰 측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인사는 아무래도 김호수 검찰총장이겠죠.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 당론으로 채택하게 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좀 읽히는데,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소수사 처음에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후보자 시절에 찬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김호수 총장이나 지금 여기 고검장 또는 이제 일부 그 검사장 중에요, 현 정권의 충견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정권 검사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처음에는 뭐 개혁, 자기들에게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나 그쪽에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혁하다가 지금 와서는 이게 다시 반발하고 나서는 이런 게 행동이 대다수 평검사들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그 김호수 총장은 빨리 이게 직을 던지되고요. 이제까지 이게 그 검찰 개혁이 아니고 저는 검찰 개혁으로 보거든요. 지금 통계를 제 변협에서도 통계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제도 바뀌고 제가 고소하면 이게 옛날에 두시다림 처리하는 게 지금 얼마나 지연되고 있습니까? 이런 이게 피해가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검찰 수뇌부들이 일관성 없이 처신해 왔다. 옛날에는 마치 이게 그 정권에 붙어서 막 이게 앞장서가 하다가 지금 이게 또 뭐 직을 걸고 막는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검찰 지도부는 전부 이게 책임지고 사표 다 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말씀 중에서 가장 귀에 들어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사건 처리가 좀 지연되고 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법안이 발의됐고 1년 전에 법안이 시행됐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김필성 변호사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아침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 긴급 회동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충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짐작은 되잖아요. 뭐 일단 뭐 김호수 총장이 뭐 어제던가요? 저기 뭐 검사장 회의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회의에서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불만들이 나왔다고 얘기가 돼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검찰 내부 입장 이렇다는 걸 전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제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가 정착되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빨리빨리 이제 맞춰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체계적으로 맞춰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쪽에 대해서 충분히 하지 못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쉬움이 있고, 다만 이것을 이제 큰 틀에 나름 입법으로 해서 국회가 만들어주면 그런 것들은 사실 정부가 그다음에 실무 담당하는 뭐 검찰, 경찰 이런 쪽에서 시행령 또는 뭐 시행 규칙 또는 훈령, 내부적으로 그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차곡차곡
준비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사실 실무 담당자들이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 김호수 총장도 그렇고 검사장들이 그렇게 집단 행동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지금 이제 아까 서정호 변호사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뭐 중요한 뭐 현 정권에 관련된 비리나 이런 것들이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수사를 검찰이 하냐 경찰 하냐의 문제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도 검찰은 어쨌든 검사들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나 이런 명령에 대한 건데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에서 이렇게 결정에 대해서 입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바뀌면 이게 담당한 사람들이 수사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검찰이 마치 이것을 자기의 주어진 기본 생리적 권리를 박탈당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검수완박이라고 지금 사용되는 용어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검찰의 원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검찰이 갖고 있는 직무적 권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거를 박탈한다는 말도 정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정이란 말이 적절한데 입법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있다는 것이죠. 거죠. 그리고 예. 바뀐 것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맞춰서 수사하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집단 행동하는 것도 사실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게 정치 이슈화돼서 정치적인 해석들이 계속 쏟아지고 여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서정욱 변호사께도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검장들 회의 열리고 있고 김호수 검찰총장 거기서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일단 법무부의 외청이니까 검찰청은 일개 공무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사항에 지나치게 침해를 하는 거 아니냐 집단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이게 그 의견은 표명할 수 있는 거죠. 뭐 지금 이게 집단 행동이라서 최악의 경우에 사표밖에 더 내겠습니까? 그건 이게 본인의 자유 아닙니까? 뭐 이게 데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국회를 막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따라서 저는 이제 정당한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의로 사표 내는 것까지 제가 이게 너무 뭐 집단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하나만 이게 꼭 아까 말 못한 것 중에 지적하고 싶은 게요. 중앙지검의 특수부를 대폭 늘린 게 조국 장관이에요. 조국 장관이 특수 1, 2, 3, 4 계속 늘렸어요. 그때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할 때 검찰 수사권 이게 없애자. 왜 안 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구속할 때 검찰이 수사권이 가지면 안 돼. 왜 안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보수 우파 인사들 몇십 명을 이게 다 때려잡고 검찰 동원해서 이제 수사 칼날이 본인들한테 조국부터 향하니까 이제 없애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김인혜 감사위원 있잖아요. 이분하고 검찰을 생각한다. 책까지 썼고 조국 장관도 검찰개혁 이야기 많이 했어요. 자, 그렇다면 본인들이 대통령 되자마자 검찰 수사권 박탈해야죠. 그때 개혁했어야지. 그때 보수인사 수사를 막 구속하니까 잘한다 검찰을 늘렸어요. 근데 이게 이런 게 바로 내로남불이다. 저는 순수성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네, 하려면 정권 초기에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검수완박 논란 중에 또 하나 짚어볼 점,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라고 또 표현도 해보죠. 그 중심에 이제 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상임 고문 있느냐 하는 건데 안민석 의원은 이렇게 합니다. 검찰 정상화법이다. 검찰 쿠데타를 저지하는 법이다.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법이자 민주시민이 지키는 법이다. 그러니까 당론 채택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이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의 실권자들과 이재명 부부를 지키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폐지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지켜야 된다. 여기에 전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검찰 수사권이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에게 향할 것이다. 이런 전제가 있다는 건데 그 확신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짚어보죠. 안민석 의원이 솔직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아까 지금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 그래서 검찰로부터 적어도 1차적 수사권은 모두 인정하지 않고 경찰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넘긴다는 방향은 사실은 현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기 전에 공약사항으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때부터 사실은 이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추진되어 왔던 건데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차곡차곡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아까 얘기했던 혼란 같은 것이 없들이 차곡차곡 진행해 왔으면 문제가 안 됐던 건데 그것이 지금까지 잘 진행이 안 되다가 어쨌든 이거를 일단락은 지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지는 거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런 컨텍스트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 민주당 쪽에서도 이것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진행됐던 것이고요.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처음 얘기 나온 게 김영삼 대통령 때 처음 그렇죠. 나왔던 예,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부패방지 협약 20여 년 전에 부패방지 협약에 가입할 때 강제 협약에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기 위한 별도 수사 기구를 두는 것이 국제협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 연장선 상에서 차곡차곡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굴 지키기 위한 법이라거나 아니면 어느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제도를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오해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이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경찰청장을 임명할 것이고 검찰에 비해서 경찰이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심이 없다 이 법안은 이런 얘기인 건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 마지막 답변 듣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지적하면요. 이게 엄청난 실언입니다. 경찰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경찰이 검찰보다 더 권력의 충견처럼 말 잘 듣는다.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집권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함부로 자기 추측으로 이렇게 경찰을 폄하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이번에 검찰의 6대 범죄를 없애면 이게 경찰한테 갑니까? 그건 안돼 있지만 예. 그게 아니에요. 예. 6대 범죄를 경찰이 가는 게 아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있고 그러면 이게 몇 년 걸립니다. 또는 이게 황운하 의원은 편지 썼는데 근데 없애버리자. 그럼 이게 정발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거예요. 경찰한테 6대 범죄가 자동 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송영길 대표가 경찰이 수사 더 열심히 할 텐데 뭐 걱정하느냐. 이거는 이게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잘못된 실언이다. 이래 봅니다. 네, 오늘 있었던 정치권의 검수완박과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정옥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